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상인방송 꼰대와 청년, 꼰대 조영식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 김수영입니다. 아이고, 지금 대선 국민이라 그러지. 되게 바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용시가 간다고 혼자서 하려고 했더만은, 예. 저도 뭐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예. 이렇게, 조금 늦게, 얼마 만입니까? 한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장비는 아날로그지만도, 예. 내용은 디지털이 되려면은, 예. 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한 대로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 꼰대하고, 청년하고 같이 이리 나발거리야. 예. 그래가 다음에 정치할 때, 토론 배탈에 예. 나와가지고, 예. 당당히 1등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수영이는 지금, 예. 이게 연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습이고 현실이고 정치하는 분이니까. 예. 그리고, 꼰대는 아무데나 이리 이야기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수영이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송이 다음에 또 우리 정치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 청년 수행이 페북을 보면은 교수라서 그런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고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어필도 하시던데 그건 뭐 정치인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이렇게 제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수도 별로 늘도 안 하고 그건 또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하고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좀 올려보면은 또 그것도 유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구독이나 좋아요가 좀 붙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독 좋아요 이거 잘 까먹고 맨 뒤에는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한번 하시다. 한국 상인방송 꼰대와 청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갖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것도 주제로 내고 저래도 주제로 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페미니즘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꼰대의 생각과 청년의 생각을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2013년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등 51명이 이 차별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요. 2021년에는 6월 16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23명이 같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또 2007년도에 차별금지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의당에서도 또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다른 효율적 방안을 낸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의 여성 페미니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성별의 차이를 없애고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를 이렇게 신장을 주장하는 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들의 권리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찾자는 뜻인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성 우위를 위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 조금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일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우리가 남성과 여성 간의 성차별적 문제, 그 다음에 남녀 간의 동일 임금,
특히 노조, 민노총에 보면 대부분 간부들은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그 안에서는 그렇게 좌파들이 주장을 안 하는지, 어떤 그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곳은 민노총 안에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쪽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동일한 임금, 그리고 거기에 안에 있던 보육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피임 문제나 이제는 통과됐지만 낙태의 자유, 그다음에 동일한 교육 보장,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남녀 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분담,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그 여성에 대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뭐 남자로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군대에 대한 문제, 왜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까? 뭐 신청하는 사람은 가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가면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좀 주장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상인방송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꼰대와 청년이 예를 올리냐 하면은 그 상인들만의 문제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상인방송이 우리 상인들을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도 다방면으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또 우리가 장사하는데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이 통과가 되면은 장사하는 데도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법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종, 인종의 차별, 성별의 차이, 또 성적 형성의 차이, 뭐 하여튼 그 차별법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젠더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젠더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수영이와 보통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또 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젠더는 어떤 그 우리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젠더는 어떤 사회와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이라고 보고, 이것은 뭐 의학적인 성별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과학적인 유전자에 대한 차별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젠더의 문제는 그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그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면 남자지만 이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그 사람이 남성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성이 남성으로 역할을 하는데, 향후 그럼 가족의 이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족의 개념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 그 아주 뭐 진보적인 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논함으로써 어떤 이 젠더들에 대한 차별과 현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낸 그 육체와 정신의 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한 가지, 제 청년들의 입장은 이런데, 오늘날 그 우리 사회 현실에서 꼰대 입장에서는 이 젠더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그러니까 한 90년대, 95년 정도만 돼도 우리 오동동에 그 트렌즈 바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나도 그거 자고 봤어요. 신기해서. 그리고 그 보기에 뒤에 해병대 출신을 하는 아버니까. 그래서 내보고 오빠 잘랐습니다 하는 아버니까.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나는 뭐 이상한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도 성에 대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 친구 하나 중에서 꼭 수건을 입에다가 대고 웃을 때도 남도 닦고 호호호 이라고 이런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그 아들 좀 놀리고 이랬는데, 그래도 잘 지냈어요. 그
신기한 말이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또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반대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또 얼마 전에 그 LA에서 미스바라고 찜질방이 있거든요. 찜질방 거기에서 트레이저너 하나가 여탕에 들어가고 물건을 들이대고 막 돌아다니는 기라요.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성소수 차별자하고 일반 종교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한 1000명이 막 때려 붙는 기라. 그래가 막 대가리 깨지고 막 기를 지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차별법, 성에 대한 차별법은 벌써 거의 다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 거의 통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이거 미국을 따라간다는 것도 좀 뭐하고 이 의식이 조금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의식 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모든 게 이게 이제 뭐 새롭게 다가오는 거니까 실제 그것도 이제 법으로 이제 일반적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차별이 뭉텅거리 가고 트랜스젠더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차별이 때문에 금지되고 하면은 오히려 뭐가 하면은 지금 그 뭡니까 재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처벌을 안 한다니까 또 민노총이나 있는 데서 이것도 처벌법이 오히려 차별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차별법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실질적인 공론화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기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그래도 꼰대도 이런 고급스러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중할 건 존중하고. 맞습니다. 또 동성애를 하지만 또 또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지금 미국 교통부 장관이고 그 양반도 연방 교통부 장관이라. 그래도 동성애를 하고 또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잘 삽니다. 또 그분은 또 행정을 또 잘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 가고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의 차별, 뭐 젠더의 차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꼰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쯤 하고 트랜스젠더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수 청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트랜스젠더를 또 우리 청년 수행은 냉정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트랜스젠더 뭐 요즘에 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타는 소세지라는 닉네임을 하고 있는데. 소세지 맞지? 저희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교육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성적인 문제만 이래 따로 논의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리고 2차적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보수와 진보에서 보다는 좌파에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좌파에서 먼저 선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죽은 그 박원순 그 퀴어 축제의 허용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좌파 행동 강령의 한 일부로서 실천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가 권력에 다가갈수록 젠더는 흥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좌파의 장점은 여성 해방과 더불어서 젠더의 성적 해방과도 그 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계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이거 젠더 문제는 성에 대한 문제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자기네들 우리가 하지 마라 감독했어 안 합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막말로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자기들 성행위도 하고 자기들 애정행위를 했는데 바고다 공원하고 뭐 뒤에 있었죠 옛날에.
이제는 뭐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도리도 없고 자기들 정체성인데 네. 도덕적인 우리의 그 동방예의지 국가에서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가 뭐 돌에 맞아 죽든 총살 당하든 뭐 죽겠죠. 종교적인 그 색채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이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통 이런 경우 최근 좌파 쪽에서 이슈를 선점하거나 그 관심이 많은데 뭐 그 특별한 뭐 정치적인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 좌파 쪽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보고 또 이제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원래 우리가 내려오던 그 철학과 관념상 보수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1차적인 목적은 표를 획득하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이 활용한 뭐 정치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몸의 정치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국민들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아직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뭐 섹스 아니면 더 많은 섹스 또 더 다양한 섹스를 요구하는 약간 변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겠죠. 실제로도 또 최근 그 불어나는 이런 어떤 그 트랜스젠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쾌락만을 위해서 또 사회를 타락시키고 또 에이즈란 질병에 물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젊은 애들 더 젊은 몸들을 가지고 뭐 더 젊은 몸들을 합법적으로 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충분히 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적인 허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또 최근 그 코로나 확산지의 그 원 시점이 바로 이런 동성연애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좌파에서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뭐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우리 그 국민들하고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가 트랜스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탕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뭐 신고할 수도 없는 사회가 된다면 이 완전히 옛날에 그 망한 로마 시대의 목욕탕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 한 30년만 하더라도 과거 세대 어른들은 뭐 이렇게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지? 스타킹 팔고 코르셋, 요즘에도 교복에 코르셋 광고를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그 학생들이 엉덩이를 빼고 신체의 성적 매력을 내세우는 의상으로, 이렇게 마치 룸사롱 의상으로 보이는 이상한 의상도 있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허리, 다리, 뭐 우리끼리 한 모지, 탈취제 팔고 있는 그 미니스커트, 섹스를 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비속어가 아니고, 그리고 보지라는 거는 비속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젊은 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맞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는 우리가 언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표준어입니다. 찾아보면 그 대사전에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적 개방은 야동은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 야동을 본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하지만 뭐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은 때가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공개적인 나쁜 행실을 비롯한 또 엽기적인 그 도구들은 좀 반사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합의되지 않는 한 경계도 없고 금기도 없는 행동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복의 지표는 우리 가족이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현대 가족성에 관한 그 명료한 사회적 비판이 존재할 시 그 성별 관계가 합리적인 인식 상황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변화와 그 보조를 맞추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성적 변화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와야지 지금 우리 가족은 아직 정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젠더만 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그들의 어떤 성적 행위를 아직까지는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꼰대도 어째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그래도 우리 청년 수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바람에 내가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댓글에 보면은 뭐 청년 수혜 말 좀 해주게 해달라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행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중도주의자들이 그 소수, 사회적 소수 약자를 대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네? 우리 상인 10명보다 트랜스젠더 1명이 그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보면 우리 상인들은 바빠서 어느 미대도 상관없다.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럼 투표를 안 가요. 진짜 우리 동네 할매들은 투표를 꼭꼭 가는데 저런 사람들은 안 갑니다. 놀러 가봅니다. 그런 걸 정치에서 꺼내서 알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 젠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주의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지원하기 쉽고 결정력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박원순 시장님이 옛날에 보면은 협동조합을 여러 수천 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수천 개면 뭐 1억씩 지원해주면은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제가 협동조합이 5명이거든요. 그건 또 9명 정도 돼야 돼요. 그 9명이 예를 들어서 1000개면 9,000명이고 2,000개면 뭐 18,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18,000명이 미치는 영향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8,000명이면 거의 뭐 우리 경남에서 말하면 도연 하나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점조직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정치라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데 좀 안 된 게 뭐가면은 바람만 불기만 바라지. 실질적으로. 우리라 하면 안 되지, 내가. 보수들. 나는 중도니까. 보수들 보면은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지속 가능한, 항상 말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항상 이놈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는 진보주의자 목이라.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했지 뭐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 뭐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요즘 뭐 좀 한다 샀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요. 최성재 의원이 그 천막 치고 80며칠간 단식도 하고 농성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 사진 찍고 뭐 오가고 뭐 얼굴 내밀고 그냥 같이 앉아가 단식하고 며칠씩 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뭐 트랜스젠더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오늘 이런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꼰대와 청년의 생각을 견주어 봤는데 별 청년하고 꼰대 형식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보수 정당이라서 그런지 거의 또 우리 또 올드한 세대하고 저희 또 청년들의 생각이 거의 좀 이 부분은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저희가 또 이 환경이 만들어낸 이 젠더라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그래도 아직 여성가족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단지 여성들에 대한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변해가는 성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과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고도 정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젠더들의 어떤 그런 교육도 같이 좀 담당을 하면서 젠더들은 조금 뭐 우리가 대부분 젠더들이 좀 이상한 그 성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적 교육도 제대로 좀 시킬 수 있는 기관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지, 단지 뭐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만을 자꾸 하니까 저희 당에서도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뭐 그 교육해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성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보고 선생님이 그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돼야지. 그게 다 크고 난데 뭐 다른 뭐 교육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오늘 뭐 너무 많이 오래 하면은 안 되고 막 이쯤 뭐 제가 또 전문도 아니고 우리 그 청년 수혜 그 주제를 오늘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람만 좀 잡고 제가 느끼는 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성이라고 하면 내가 뭐 우리 청년 수혜보다는 한 2배로 하면 많이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젠더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쯤 하고 마지막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